라이베리아는 아프리카 안에서도 빈곤한 국가에 속하며 축구 실력으로도 그다지 기대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내세울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무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였음을 증명하는 발롱도르 수상자 출신이며 아직도 아프리카 역대 최고의 선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모두들 그 이름 몇 번씩은 들어봤을 조지 웨아인데요. 그 영향력이 엄청나서 은퇴 후 현재는 무려 대통령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의 선수 생활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지 웨아는 1966년 10월 1일 라이베리아의 수도 몬로비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수도였긴 하지만 웨아가 자란 곳은 지역 내에서 가장 낙후된 동네 중 하나였는데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헤어진 후 웨아는 할머니에 의해 키워지는 등 쉽지 않은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15살이 되던 해 지역 내 축구팀 영 서바이버스가 창단되자 이곳에 가입한 웨아는 축구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골키퍼였지만 곧 골을 넣는 능력을 인정받아 공격수로 전향하게 되었죠. 이후 봉레인지 유나이티드 라는 클럽을 거쳐 드디어 라이베리아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하게 되었는데요. 85-86 시즌에 마이티 바룰레에 입단해 리그와 컵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다음 시즌엔 인빈서블 11으로 이적한 후 이 팀도 리그 우승으로 이끕니다. 이때 웨아는 라이베리아 최고 리그에 뛰면서도 전화교환국에서 기술자회를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카메룬의 토네레 야운데로 이적하며 해외 진출을 한 후에야 축구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룬에서도 팀에 입단하자마자 18경기 14골을 넣는 활약으로 리그 우승을 이끌었는데 이 팀이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은 웨아가 있던 이 시즌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곧 조지 웨아가 유럽으로 이적하게 되면서 전력이 크게 약화된 탓이었는데요. 웨아는 88-89 시즌을 앞두고 프랑스 리그 우승팀 AS 모나코에 입단하게 되었는데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영입한 사람은 유망주 발굴에 일가견이 있는 아르센 벵거였습니다. 웨아의 영입에 구단은 반신반의했지만 벵거는 지극정성으로 그를 돌보고 열심히 노력하면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도 있다며 조언도 아끼지 않았는데요. 웨아는 당시 하나님 다음으로 감사한 사람이 벵거라며 그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시즌부터 글렌 호들과 좋은 공격 호흡으로 모든 대회 38경기 17골을 넣은 웨아는 인상적인 모습으로 유럽 무대에 안착했습니다. 이때 모나코에는 엠마누엘 프티, 릴리랑 튀랑 등이 유스에서 콜업되었고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리 조르카예프를 영입하는 등 전력 강화에 힘썼는데요. 아쉽게도 당시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올랭피크 드 마르세유가 4년을 연속으로 리그에서 우승하는 바람에 모나코는 계속 준우승 및 3위에 머무르는 것에 그쳤습니다. 결국 웨아는 모나코에서의 4년 동안 모든 대회 149경기 66골을 터뜨렸지만 91년에 컵대회 우승을 한 번 맛보는 것에 그쳤죠. 92-93 시즌을 앞두고 프랑스에서는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을 끌게 하는 대형 이적들이 성사되었는데요. AS 모나코가 먼저 독일의 간판 스트라이커 윌겐 클린스만을 인터밀란에서 데려왔고 입지가 좁아진 조지 웨아는 리그 내 라이벌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클린스만은 이탈리아에서보다 더 좋은 득점력을 보여줘 모든 대회 41경기 20골을 터뜨렸으며 웨아는 새로운 팀에서 다비드 지놀라와 좋은 호흡을 보여 모든 대회 43경기 23골을 기록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두 팀은 또 당시 루디 펠러, 아베디 펠레, 디디에 데샹, 파비안 바르테즈, 마르셀 드사이 등이 있는 마르세유로부터 1위 자리를 빼앗지는 못했는데요. 이 시즌에 마르세유는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AC 밀란을 꺾고 프랑스 클럽 최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으로 등극하며 그 위상을 크게 드높였습니다. 그런데 시즌이 끝난 후 마르세유의 고위 관계자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스캔들이 터지고 마는데요. 마르세유에게는 그나마 다행히도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는 지켰지만 리그에서는 우승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이 시즌에 프랑스 리그 우승팀 자리는 공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로 마르세유는 그 강력함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2010년에 리그에서 우승할 때까지 약 20년간을 우승하지 못하게 되었죠. 한 팀의 몰락은 새로운 팀의 선전으로 이어졌는데요. 93-94 시즌에 리그에서 각각 11골, 13골을 넣은 웨아와 지놀라의 활약 덕분에 PSG는 마침내 리그에서 마르세유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금이야 파리가 우승을 밥 먹듯이 하는 팀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창단 20년이 넘는 역사 속에 겨우겨우 획득한 두 번째 우승이었습니다. 우승팀의 자격으로 94-95 시즌에
출전한 챔피언스 리그는 그야말로 조지 웨아를 위한 대회가 되었는데요. PSG는 바이에른 뮌헨과 한조에 속했지만 6전 6승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1위로 진출했고 8강에서는 강팀 바르셀로나를 꺾고 4강에 진출합니다. 이 준결승전에서 당대 최고의 팀 중 하나인 AC 밀란에게 패배했지만 대회 7골을 기록한 웨아는 득점왕에 등극했고 더욱 본격적으로 세계 최고의 선수 반열에 올랐습니다. 파리에서 3년을 뛰면서 모든 대회 138경기 55골을 기록했으며 리그 우승과 함께 컵 대회를 3회 우승하면서 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받게 되었죠. 곧 그는 파비오 카펠로 감독의 부름을 받아 이탈리아의 명문 AC 밀란에 입단하게 되었는데요. 로베르토 바조, 파올로 디카니오, 마르코 시모네, 데안 사비세비치 등 뛰어난 공격수들 사이에서도 웨아는 가장 득점력이 뛰어난 공격수였고 다른 선수들에게 많은 어시스트도 제공했습니다. 시즌이 끝났을 때 웨아는 모든 대회 36경기에 출장해 각각 15골의 득점과 도움을 기록했죠. 이런 활약에 웨아는 94년과 95년에 연달아 아프리카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고 95년에는 시즌 중 클린스만을 제치고 발롱도르와 피파 올해의 선수상을 동시에 수상하면서 당시 최고의 선수임을 입증받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남미와 유럽을 제외한 국가의 선수 중에 이 두 상을 동시에 수상한 선수는 조지 웨아가 유일합니다. 이 시기에 세계 최고의 공격수 하면 호마리우, 조지 웨아, 호나우두를 꼽을 수 있었는데요. 이전까지는 공격수 하면 주로 페널티 박스 안에만 머물면서 공을 기다리다가 골을 넣는 것이 익숙했지만 이 선수들의 등장 이후로는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도 득점을 만드는 현대 유형의 공격수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웨아의 좋은 활약에 4위였던 밀란은 리그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96-97 시즌의 개막전 베로나와의 경기에서는 웨아는 무려 80m를 혼자 돌파해 골을 넣는 원더골을 선보입니다. 최근 푸스카스상을 받았던 손흥민보다도 더 멀리서 시작한 드리블이었죠. 이 골은 역대 최장거리 드리블 득점으로 남아있는데요. 과거에 펠레가 골대에서 골대까지 100m를 드리블해 골을 넣었다는 기록도 있지만 영상 자료 없이 라디오 중계만 남아있어서 제대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웨아는 꾸준한 활약을 이어갔지만 지단이 이끄는 유벤투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우승 타이틀을 많이 획득하진 못했는데요. 98-99 시즌에는 라치오를 단 1점 차로 물리치고 다시 세리에 A에서 우승하는데 성공합니다. 밀란에서 통산 147경기 58골 39도움을 기록한 웨아는 로소네리 군단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선수 중 한 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웨아가 30대 중반이 가까워온 99-00 시즌에 자신의 입지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팀은 올리버 비어호프, 안드리 셰브첸코 등 새로운 공격수들을 영입했고 결국 웨아는 밀란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잉글랜드의 첼시로 향합니다. 이미 나이도 꽤 많아진 웨아가 전혀 새로운 무대에서 예전과 같은 활약을 펼치기는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그는 토트넘, 리버풀 등을 상대로 골을 넣으며 팀의 하반기 상승세를 함께했고 FA컵에서도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90분 극적인 골로 승리를 이끄는 등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그럼에도 첼시는 웨아에게 완전 영입을 제안하지 않았고 웨아는 또다시 새로운 팀을 물색하게 되었죠. 평소 프랑스에 돌아가서 은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던 웨아는 좋은 기억이 있는 친정팀 모나코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잉글랜드에 남아 맨체스터 시티에 입단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맺은 지 단 2달 만에 7경기 1골의 성적만을 남긴 채 감독인 조 로일과의 불화로 팀을 떠났고 시즌 중에 마르세유에 합류하며 프랑스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남은 시즌을 마르세유에서 보낸 웨아는 이후 아랍에미리트의 알자지라 클럽에서 뛰다가 은퇴합니다. 사무엘 에투, 디디에 드록바 등 뛰어난 아프리카 공격수들이 나왔지만 조지 웨아는 이들에게 밀리지 않고 역대 탑3를 구축하고 있으며 여전히 아프리카에서는 역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자국에서는 물론 아프리카 전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조지 웨아는 정치인으로 변신했고 2005년에 라이베리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이때는 원래 대통령이었던 앨런 존슨 설리프에게 재선을 허용하며 패배하였는데요. 꾸준히 정치 활동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한 결과 2017년에 다시 도전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고 2018년에 취임하면서 축구선수 출신 중에는 최초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때 웨아는 아르센 벵거 감독에게 자신의 취임식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경제 상황이 다소 어지러운 실정이라 여러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임 1년 후인 2019년에는 라이베리아의 물가가 급등하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다며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정치와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돌아보면 웨아가 자란 라이베리아는
당시에는 굉장히 가난한 국가였으며 축구에 있어서도 월드컵은커녕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본선에도 나가기 힘들 정도였는데요. 그런 배경에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축구를 이어간 결과 발롱도르 수상 및 아프리카 역대 최고의 선수라는 타이틀까지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까지 당선된 웨아의 삶은 진짜 영화라고 해도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축구 선수, 기적의 사나이 조지 웨아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충나이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 많은 선수들의 레전설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